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웅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일수 원장님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다른 분들도 예전에 제가 자주 뵀던 분들을 이렇게 만나 뵈니까 정말 영광스럽고 감회가 정말 무량하단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 인사말은 제가 팜플렛에 다 나와 있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 3년 전에 대검찰청에서 형사정책단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수사권 조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앞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처음 제가 국회를 갔었을 때 여야 그 법사위원들 그리고 사개특위 위원들의 전체적인 의사는 한국형 FBI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에서 사법경찰을 떼어내고 검찰에서 인지부서를 떼어내서 별도의 수사기구를 만들고 검찰은 사법통제기관으로 경찰은 치안과 그런 그 범죄 진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그리고 KFBI는 범죄 수사를 하는 기관으로 만들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사실 그게 정말 대부분의 여야 중진 의원들의 뜻이었고 심지어 박범계 의원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소위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그렇게 되면 굳이 공수처까지 만들 필요도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죠. 근데 BH가 개입을 하면서 이게 이제 다 깨지게 됩니다. 그때 제가 민주당의 모 의원을 찾아가서 이 상황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미 늦었다. 그러니까 아직 논의 자체가 아예 시작되지도 않았었는데 이미 늦었고 결론은 났다. 그러니까 검찰에는 대신 무제한의 특수수사 권한 줄 테니까 경찰 손대지 마라. 경찰하는 일에 관여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조국 민정수석이 2018년 1월 달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를 하면서 이미 검찰이 잘하고 있는 특수수사 등에 한해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검찰의 문제라는 건 통제받지 않는 수사인데 그걸 오히려 인정을 하고 경찰도 통제를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도대체 국민한테는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논리 중에 하나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오히려 특수수사를 인정을 해주고 게다가 공수처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동시에 주는 게 말이 됐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었을 때 그 담당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민주당 의원이 그게 검찰이 진짜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당신들은 사실은 사법 통제보다는 특수수사 아니냐. 그거 준다는데 뭐 그리 불만이 많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이제 면담 시간이 끝나고 가서 대검찰청에 가서 상황이 무척 안 좋습니다. 큰일 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때 모밀 총장님께서 저보고 옷벗을 각오로 싸워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때 당시에 그렇게 검찰의 특수수사에 대해서 관대했던 그리고 무제한의 권한을 주겠다고 했던 민주당이 이제는 지금 검수완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수처처럼 민주당의 사냥개 역할을 했었으면 아마 그런 이야기 안 나왔겠죠. 그리고 최근에 검찰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했기 때문에 이 검수완박이 지금처럼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국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베낀 그 수사권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9년 7월 변협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라는 게 어떻게 중국법을 그대로 베낄 수 있느냐, 중국법을 표절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당시 경찰 수계단장이 중국 형사소송법은 우리 법보다 훨씬 선진적인 법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 지금 당시에 제가 모 언론에 나가서 지금 수사권 조정 법안은 산불법이다. 서민한테 불리하고 국민한테 불편하고 수사기관에게는 부당한 권력을 주는 법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그 토론회나 이런 데서 참석을 못하게 됐었습니다. 뭐 어떤 토론회, 방송 토론회 같은 게 나가려고 했었을 때는 직접적으로 나가지 말라고 위협을 하고 경찰청 패널을 아예 거기 참가를 못하도록 그렇게 압력을 집어넣을 정도로 심하게 했었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모 의원하고 얼마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 법이 실제로 이런 정도의 혼란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예측을 했는데 왜 그때 이야기를 안 해줬느냐. 제가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그럼 내가 그때 그 이야기를 했었으면 내 얘기 들었겠느냐. 그때 당시에 민주당도 이 법안이 수사권 조정이 되면은 지금과 같은 혼란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민주당 모 의원을 마지막으로 찾아가서 제가 정말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때 좌천돼서 이제 쫓겨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돌면서 읍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의원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보고 정말 문제가 있으면 그때 바꾸면 되지 않느냐. 이번만 그냥 눈 감고 넘어가 달라. 이번만 그냥 BH가 하자는 대로 좀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그 모 의원한테 그랬습니다. 나중에 천벌받을 거라고. 그런 일이 실제로 존재했었고, 지금 와서는 그때 법안에서 더 후퇴를 해서 이제는 검수완박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예를 들면은 변사또가 자기가 그동안 가렴 주고 했던 거 숨기기 위해서 암행어사 마패를 강탈하겠다라는 것이고, 자신들한테 협조를 하지 않았던 검찰에 대해서 마치 조직폭력배처럼 보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아무런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었을 때 사실 저는 검찰에 있었을 때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대로 된 개혁 방향을 제대로 제시를 못했고 국민들한테 설득을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늘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제도 그리고 수사제도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규문주의적 요소를 반드시 다 없애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모든 수사는 검찰 수사를 비롯해서 경찰 수사가 됐든 특사경 수사가 됐든 무조건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결코 정의로운 결과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수사라는 이렇게 강력한 공권력은 반드시 견제되고 분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거 그리고 그게 완성이 되는 게 저희 개인적인 바람이고 국민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게 형사법에 진짜 다들 전문가이시고 실무가들이신데 그분들 앞에서 제가 너무 주제 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따로 연락을 주시면 그때 있었던 자세한 이야기들은 따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 오신 분들 정말 많은 고견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나라, 바로 된 그 형사사법 제도를 만들어내는데 오늘 이 자리가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